이번 영상에서는 파티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티션의 개요입니다. 자, 파티션이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분할, 칸막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 분야에서는 하드디스크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뭐 실생활에서는 이제 파티션이 뭐냐면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하고 책상 사이에 이제 놓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방해를 덜 받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독서실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그 자리와 자리 사이 그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뭐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뭐 윈도우즈로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뭐 내 디스크가 500기가인데 500기가바이트인데 이렇게 뭐 C 드라이브 이렇게 하나로 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하나로 만드는 것도 파티션을 만든다 우리가 생성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반반 쓰는 거죠. C하고 D를 나눠서 뭐 C 드라이버는 뭐 250기가를 쓰고요. D 드라이버를 250기가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이제 파티션 우리가 이제 파티션을 나눴다라는 표현을 쓴다. 파티션을 분할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제가 책에 이제 일상서와 비교한 경우에는 땅의 구획 정리라는 표현을 썼죠. 뭐 1000평 있는데 논을 800평을 쓰고 그 다음에 밭을 뭐 200평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 구역을 설정하는 거를 이제 파티션 분할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리눅스를 설치하셨으면 이미 파티션을 분할을 한 거죠. 저희가 최소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 이제 슬래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의 일부를 그 메모리처럼 램처럼 사용하는 이제 수압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디스크가 저희가 보통 뭐 30기가 정도를 제가 설정을 했죠. 그래서 뭐 한 20기가를 뭐 슬래시로 나누고 뭐 4기가를 수압으로 나눴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어, 파티션이라고 부르면 되죠. 저희가 아마 25기가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25기가를 슬래시가 실제 링스가 설치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4기가가 디스크 일부를 램처럼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밑에 설명 보면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의미의 파티션은 하나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디스크로 분할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하는 파티션은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디스크로 간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록, 뭐 파일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티션을 쓴 이유가 뭐 뒤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파티션이 분할됐고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별도의 디스크인 것처럼 구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뭐 C 드라이버랑 D 드라이버 나눴다라고 하면 C 드라이버는 A라는 정책을, 뭐 D 드라이버는 B라는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독립적인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파티션 분할의 장점에 대해 정리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파티션 분할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개 운영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가상화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윈도우를 설치한 이후에 뭐 버추얼박스라든지 뭐 VMware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에 그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한 15년, 20년 가지고 해도 가상화 프로그램 자체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상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려면 일단 CPU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보편적으로 가상화를 대부분 다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러 운영체를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파티션을 분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반반. 예를 들어 디스크가 뭐 10기가다라고 하게 되면 반반 분할해서 뭐 예를 들어 5기가 이렇게 나눈 다음에 앞부분 우리가 윈도우 얘기하는 C 드라이버죠. 윈도우 드라이버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닉스라는 리눅스엔 드라이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앞부분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고 그다음 뒷부분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부팅이라는 걸 합니다. 저는 처음에 딱 재부팅을 해서 전원을 딱 켜거나 재부팅을 하게 되면 윈도우로 부팅할 건지 리눅스로 부팅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윈도우로 부팅을 시키고 또는 뭐 리눅스로 부팅을 시키고 이런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 이제 멀티부팅이라고 하는데 이 파티션을 분할하게 되면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티션 분할하는 게 두 번째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정책 설정이 가능합니다. 파티션 분할되어 있으면 사용자 커터를 건다든지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이렇게 호스팅 같은 걸 하게 되면 월 사용료 호스팅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회사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버를 이제 구매해서 하기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그 서버처럼 홈페이지 24시간 돌려주는 그런 그 서비스가 호스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호스팅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 따라, 예를 들어 뭘 10,000원짜리냐,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그건 이제 회사마다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10,000원짜리는 뭐 1기가를 주고, 20,000원짜리는 뭐 2기가를 주고 이런 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용량을 이제 그 제한하는 행위를 쿼터라고 합니다. 쿼터. 그러니까 이제 파티션이 분할되어 있으면 그런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파티션별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보안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책들이 리눅스에서는 이제 파티션 단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이 두 개다라고 하게 되면 방 하나를 뭐 담배 피우는 사람 있다 그러면 뭐 흡연방, 금연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와 비슷하게 그 파티션별로 보안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백업 툴들이 파티션 단위로 동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DD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해보실 수 있겠지만 뭐 덤프라든지 뭐 이런 명령어들은 파티션 단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어떤 이제 백업 도구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점검 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블록 크기. 블록 크기가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4KB 거든요. 근데 뭐 1KB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16KB 늘리든지 이런 뭐 다양한 설정들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3번에 나오죠. 파일 시스템 이제 구성할 때 원하는 블록 크기.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4K 블록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포맷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일정한 크기로 나누는 게 블록입니다. 포맷을 하게 되면 이 앞부분을 일정하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4K, 초창기에는 510이었다가요. 512바이트였다가 1KB로 늘었다 놨다가 지금은 이제 최대 16KB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분할했다고 하면 이 영역에서는 뭐 1K 블록을 쓰고 이 영역에서는 4K 블록을 쓰고 하는 형태대로 임의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특정 파티션 손상되어도 파티션을 분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디렉토리가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뭐 슬러시도 있고, 뭐 USR도 있고, VAR도 있고, 뭐 홈도 있고, 이게 다양한 디렉토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 구성원이 할아버지, 뭐 할머니,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 고3짜리, 유치원생 이렇게 뭐 6식구라고 하게 되면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6명이 한 방에 같이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희가 이제 슬러시하고 수압을 물론 실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실제 서버를 쓴다고 하면 어렵죠. 사실 수압은 뭐 나눴다라고 보기는 그냥 가상 메모를 설정하기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들이 그 나머지 디렉토리들이 슬러시랑 같이 쓰는 거거든요. 여기 같이 생활한다라고 6명 아까 말씀드린 가족으로 보면 6명의 식구가 같이 생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생활이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고3짜리 뭐 학생이랑 유치원생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쉽냐는 거죠.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자, 그래서 파티션을 나누지 않게 되면 이제 특정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파티션 자체가 이제 다 날아가는 경우 또는 이제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면 특정 영역이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역은 좀 보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파티션을 조금 분할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또 나오지만 일단 자료 이전이나 관리 백업도 용이하다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툴들 여기 또 나오죠. DD라든지 덤프라든지 이런 툴들이 파티션 기반의 백업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다 백업을 파티션 단위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백업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백업도 편리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나눠놓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팅이 빨라진다고 되어 있고, 파일시스템 점검을 시간을 단축한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부트 영역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부트라는 걸 나눴거든요. 뭐 뒤에 또 부트로드 할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트라는 최상위 밑에 부트라는 디렉토리는 일단 이제 커널이 위치하는 디렉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이 이제 그룹 관련된 설정 파일이라든지, 이 부팅과 관련된 그 응용 프레임들이 그 위치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영역을 앞부분에 배치하면 부팅이 조금 빨라집니다. 근데 뭐 그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빨라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이렇게 안 나누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눠두면 이제 앞부분에 1번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실무에서 중요한 게 이 7번이라는 거죠. 7번. 특정 영역 데이터 증거로 시스템이 프로세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서버를 구성할 때 파티션 나누게 했지만 이 VA라는 디렉토리를 안 나눴습니다. 이 VAR. 그러니까 이 파티션을 나누는 현재 파티션을 왜 어떤 영역을 나누냐라고 하는데 파티션을 나누는 영역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말하면 시끄러운 애들을 독방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6명이 한 방에 생활한다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고3짜리랑 유치원생이랑 같이 생활하기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유치원생을 독방을 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방음시설만 잘한다고 하게 되면 그 할당된 방, 유치원생 방 내에서 떠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에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분할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슬러시 영역을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저희가 슬러시하고 수압 나눴죠. 또 말씀드리면 슬러시하고 수압 나눴습니다. 지금 제가 슬러시를 수압은 빼고요. 슬러시를 25기가를 나눴어요. 예를 들어요. 자, 그러면 포세인 사용자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남은 공간이 20기가다. 포세인 사용자가 지금 포세인은 이제 보통 홈 디렉토리 밑에 있거든요. 자, 근데 홈을 분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 25기가를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25기가 중에 예를 들어 20기가 남았다. 포세인 사용자 혼자 20기가 다 쓸 수 있냐?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는 사용자 용량제, 우리가 보통 사용자 용량제가 쿼터라고 하거든요. 기회 되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쿼터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용자가 남은 공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방을 분할하지 않으면 네, 혼자 점령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VR이에요. 그러니까 VAR 같은 경우에는 네, 1990년대 말 정도니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VAR 안 나눴습니다. VAR. 자, 근데 최근에는 이 VAR을 나누도록 권장하는 게 뭐냐면 이 VAR이 뭐가 쌓이냐면 로그라는 게 쌓여요. 로그. 보이죠? 로그라든지 스팸 메일. 예전에 스팸 메일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걸 분할하지 않았더니 갑자기 이 디스크가 꽉 차버린 거예요. 이 디스크가 꽉 차면 리눅스가 문제가 뭐냐면 디스크가 꽉 차도 프로세스가 동작을 띄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더 전에 서버 관리를 했었거든요. 아파치 웹서버가 죽었어요. 홈페이지가 안 열린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아파치 프로세스를 띄웠어요. 웹서버를 띄웠는데 계속 아웃 오브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뜬 거예요. 근데 램 보니까 충분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디스크가 꽉 찬 거예요. 디스크가 꽉 차니까 이 프로세스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램이 동작하는, 그러니까 램만 있으면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은 램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리눅스나 유닉스는 특히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램에 올라간 만큼 램에 올라간 프로세스들요. 디스크에 관련 정보를 두고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디스크에 공간이 없으면 메모리가 남아있다고도 프로세스가 안 뜨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VR을 분할하지 않았는데 이 VR을 분할하지 않았더니 이제 막 스팸 쌓이고 막 디스크가 꽉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분할해서 만약에 20기가 중에 저희가 25기를 나눴다고 하면 슬래시를 20기가만 할당을 하고 5기가를 VR을 딱 독방을 줬어요. 그러면 5기가 동안은 꽉 차겠죠, VR이. 자, 그렇지만 여기 꽉 찬다고 하더라도 이 슬래시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로그가 안 쌓이고 하는 뭐 메시지는 뜰 수 있겠지만 뭐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티션을 분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는요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 즉 또 말씀드린 시끄러운 애들을 격리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독방을 줌으로써 그 공간만큼만 쓰도록 해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은 반드시 분할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언급한 거 이외에 뭐 지금 리눅스에서 이제 수압 영역을 반드시 분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전용 파일 시스템으로 네이티브 파티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설치된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이제 생성돼서 저장되는 공간을 네이티브 파티션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압은 이제 가상 메모리를 쓰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 네이티브 파티션은 여기 나온 듯이 리눅스가 설치되고 파일이 저장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자로 리눅스 파티션이라는 얘기는 이제 네이티브 파티션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압 파티션은 또 계속 설명드리지만 프로그램 시간 시 부족한 메모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디스크 일부를 램처럼 쓰는 공간이고 지금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용량에 대한 얘기 나오죠. 수압은 네, 예전에는 이제 뭐 9대1, 유닉스 시절에는요, 9대1을 썼습니다. 9대1이라는 게 뭐냐면, 디스크, 전체 하드디스크의 10%를요, 10%를 수압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서버에서도 지금 뭐 디스크가 지금 뭐 몇백 테라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1테라인데 뭐 1기가를 뭐 1테라라고 하게 되면 1000기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100, 그 100기가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뭐그 정도까지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고요. 유닉스를 안 따라갔고 보통 이제 리눅스는 초기에는 뭘 따라갔냐면 램 곱하기 2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램에 곱하기 2를 할당했어요. 초창기에 이제 리눅스 시스템이 소형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성능이 낮은 스펙이 낮은 어떤 이제 그 저사양의 시스템에 리눅스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램 곱하기 2가 이제 보통 정석처럼 한 뭐 10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됐는데 지금은 네, 대용량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리눅스라고 하더라도 256기가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램 곱하기 2 하게 되면 수압을 512기가 바이트 이렇게 할당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소한 가이드라인만 얼마 정도에는 몇 기가 해라. 이렇게 지금은 약간 그런 정책들 이렇게 그 권고사항이 좀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그냥 최소로 이 정도만 잡아주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세한 용량은 네,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